내가 너를 뽑았을 때. 자, 오늘의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호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상담 받을 내용에 대해서 질문 편하게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네. 선생님께서 연결해서 읽는 거랑 기능어를 중심으로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미시독해와 거시독해를. 네네네네. 근데 이제 한 문장 단위로 글을 읽을 때 네네네네. 거기서 길고 복잡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장을 읽을 때 좀 튕기는 느낌을 받아서 네네네. 그런 한 문장 단위의 독해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문장 중에서 긴 문장,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보가 정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글들을 읽을 때 보통 하나의 문장만 딱 떼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은 문장이 딱 한 문장만 되어 있고 많은 문장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들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의 맥락들이 뭐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제 이어지는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흐름을 놓쳐놓고서는 그 어떤 특정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말로 그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아니면은 앞에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봤었을 때 그 맥락 자체를 이해 못한 건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냐면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중에서 한 3단어 이상 정도가 내가 모르는 어휘예요. 네네네. 이러면은 그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머릿속에 담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논술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국어 비문학에서도 그렇고 영어 지문에서도 정말 많이 그래요.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보통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능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 건지를 파악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에 의해서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하는 키워드가 너랑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뭐뭐에 의해예요. 이건 우리가 영어 전치사로는 by라고 하잖아요. 그 뭐뭐에 의해라고 하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뭐뭐에 의해를 제가 도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A에 의해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고 했을 때 네. A 때문에 B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에 의해서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랑을 알게 한 원인을 너라고 본 거예요. 그죠? 뭐뭐에 의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어떤 기능들이 각각의 이 문장에 전부 존재해요. 네. 그런 기능어들의 쓰임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한다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는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맥락과 주제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맥락을 안 잡고 네네네. 그냥 키워드끼리 연결만 시키려고 하면서 읽어서 잘 맞아, 안 맞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뭔지, 주제가 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영화의 앞부분을 보지 않고 중간부터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진짜 블록버스터급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잘 된 1위 영화라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맥락이 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중간부터 개입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적으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맞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화의 어떤 한 장면만 놓고 그 장면에서 이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맥락을 파악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이 맥락으로 문장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확 이해가 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보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질문 있으시면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공인영어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네네. 제가 지금 이제 토익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선생님 영상 봤을 때 네네네. 탭스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부터는 이제 네네. 선생님의 그거를 쭉 따라가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네네네. 그러면은
2학기 전에 1학기 동안의 시간이 남는데 토익 하나를 끝내는 것까지는 금방 도달할 것 같은데 그 네. 이후에 탭스를 따로 추가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자, 이게 제가 우선은 탭스를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탭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랑 달라요. 탭스랑 토익의 차이는요.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쓰이는 영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탭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대학기관이잖아요. 네. 그 대학기관에서 쓰이는 영어와 회사에서 쓰이는 영어가 달라요. 탭스에서 쓰이는 영어를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글의 어떤 주제와 글의 내용과 문장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논술 지문이라던가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학술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탭스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논술도 공부하고 국어 비문학적인 부분도 공부하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탭스를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근데도 제가 이제 토익을 먼저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탭스는 점수가 쉽게 안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공인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에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토익으로 점수를 편하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겸사 탭스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에 탭스가 있어서 맞아요. 뿐만 아니라 탭스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탭스를 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네네네. 제가 경영학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경영학과 편입이요. 네네네. 네. 제가 그리고 지금 영문학과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경영학으로 가기 위해서 경영 관련된 수업을 좀 들어놓거나 관련된 학점이 높다면 서류나 아니면 면접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2학기 때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게 왜냐면 경영학에서 1학기 때는 타 학과의 수강을 막아놓아가지고 강제로 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고 싶으니까 경영학적인 요소들을 쭉 다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학교가 연세대와 고려대잖아요. 네. 그러면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편입에서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교수님들이나 입학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뽑았을 때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애야? 라는 거를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얘는 준비가 됐어. 이런 애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우리 학과,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해 라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수업을 내가 못 듣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고려대 경영학과의 80% 이상이 영어 수업이에요. 네.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떤 역량들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성적증명서상에 나는 이런 영어 수업 들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영문학과라면서요. 그죠? 네네. 그럼 영문학과니까 당연히 내가 영어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수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 수업 못 듣더라도. 네네. 물론 경영학이랑 연관된 수업을 영어로 듣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영어 수업과 관련된 요소들을 들으면 충분히 학교 측에서는 성적증명서상에 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만한 기본적인 역량이 갖춰진 친구네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증명서 상에 영어라고 표기되는 수업들을 위주로 들어주시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이해 가시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학기 때는 경영학 관련된 전공 필수나 전공 기초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제가 안내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 끝.